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환자들이 재택치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지원들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재택치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니터링만 하면 병원에 안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보건복지부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재택치료가 결정이 되면 격리되는 그 10일 동안에 어,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간에 만약에 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으로 이송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택치료를 받아야 될지 병원으로 가야 될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준이 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식을 전에 접해 듣기로는 어, 일단은 병상 배정은 군의관 인력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 8,000명씩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확진자 수는 너무나 많고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그 병상 배정을 해드리기까지 보통 평균 이틀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고, 최대한 하루 안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최선을 다해도 이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나 그 분들의 가족분들은 정말 속상하시고 화도 나실 텐데요. 이 의료 시스템이 현재 코로나를 감당할 만한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받고 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의사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재택치료 과정 동안에 혹시나 병상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진되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까지는 최대한 이제 하루 안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지만, 아직은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틀, 3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러는 동안에 만약에 호흡곤란이 생긴거나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흉통이 난다거나 열이 안 멈춰서 막 정말 기진맥진하신 분들은 의료진과 연락을 취해서, 병상 배정 의료진이 아니라 이제 재택치료 담당 의료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응급실로 가실지 아니면 바로 긴급하게 배정을 받아야 될지,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 모니터링, 만약에 이제 재택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7일 동안 계속해서 본인의 상태를 보건소 측에 알려야 되거든요. 재택치료 팀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7일 혹은 10일 그 이상으로 연장될 수는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알리냐, 체온, 산소 포화도 등을 통해서 하루에 2번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재택치료 팀과 꾸준하게 이제 상호 간에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냐, 본인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냐 했을 때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나 이런 것들은 전화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유선상에서 문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60세 이상 기저질환, 50세 이상의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중증으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까지 본인의 상태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시는, 숨이 너무 찬다거나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정말 기진맥진해서 정말 지금 기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은 24시간 그 대기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연결을 저희가 그 의료진들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어플을 어떻게 까는지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앱스토어에다가 재택치료라고 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지원, 진료 지원 시스템이라는 이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서 본인이 이제 재택치료에 해당하니까 여기 체크하시고, 서울시에 사시면 여기 체크하시고, 종로구에 사면 여기 체크하시고, 거주지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건 실제로 확진되고 나서 재택진료팀에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걸 입력해서 다음에 이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정보 기록에다가 체온, 맥박, 산소 포화도, 혈압은 안 재셔도 돼요. 없다면 혈압계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루에 2번 혹은 3번까지 올려주셔야 되고, 확진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런 일을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정신건강관리도 또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된 날, 그리고 확진된 날로부터 5일 차에 본인의 어떤 정신건강평가를 해주고, 만약에 정말 정신질환, 기저질환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뭔가 조절이 안 되고 더 심각해지는 그런 코스를 따른다면 고위험군으로 생각해서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재택치료 기간 중에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유선 진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콧물이 나요, 기침약 좀 보내주세요, 콧물약 좀 보내주세요 하면 바로 약을 이렇게 배송을 해준다고 하고, 만약에 단기 외래 진료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이런 거 실제로 의사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진짜 단기 외래 진료센터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코로나 확진자만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산소를 투여하지 않으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태인 분들은 119에다 연락을 하시면 이제 119 측에서 긴급 병상배정부팀과 연락을 취해서 바로 서울시에 사시면 서울시에 응급 환자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을 알아봐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단기 외래 진료센터는 그럼 뭐 하는 곳이냐 봤더니, 이런 검사들과 필요하면 주사제 처방이 가능하다거나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2곳밖에 없어요. 서북병원, 강남 베드로. 경기도는 총 4곳이 있는데 지금 설치 협의 중인 곳이 35개고 7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재택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불안감들이 또 덜 하실 거고, 또 제때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령자 기저질환자분들은 하루에 3번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3회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 처방신 산부인과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연계를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택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한해서 난 증상이 전혀 없어, 집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대로 이탈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갑자기 원래 계셔야 되는 곳들을 떠난다, 그럼 보건소 직원에게 연락이 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무관용 원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고발, 고발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재택치료 기간에는 격리 기간에 맞게끔 집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그 지원 품목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해열제가 쥐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해열제 우리 만약에 뭐 부모님들이라면 얼마나 줘야 될지 헷갈리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어린이 타이레놀이라는 이 현타액, 그냥 물약이 있고 먹는 약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알약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물약에 대한 용량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에 줄 때 하루에 총 5번까지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만 3세라 라고 했을 때는 이 현타액을 5ml, 그리고 만약에 7세다라고 하면 10ml 이렇게 타서 하루에 5번까지 먹일 수 있다는 거고, 타이레놀이 안 들으면 브루펜 시럽으로 바꿔서, 그 다음 브루펜이 안 들으면 또 타이레놀로 이렇게 하는데, 각각 서로 다른 약들은 4시간의 간격을 두고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타이레놀 너무 많이 먹이면 간 기능에 장애가, 간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다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인은 4천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500ml짜리, 그러니까 일반 타이레놀은 8알까지 먹을 수 있고, 만약에 2알 서방정, 굉장히 오래 가고 천천히 분해되는 그 약이어서 용량도 650으로 더 많은데, 이 약은 650 곱하기 6은 3950이어서 하루에 6알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언제쯤 우리나라에 올까? 최근에 이제 뭐 팍스로비드 뉴스에 많이 뜨더라고요. 머크가 이제 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2022년 2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2월은 좀 너무 먼 얘기예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우리에게 빨리 닿았으면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께도 조금 그런 불안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텐데,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정말 전화기에 의존하면서밖에 계실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가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바라고, 이 치료제는 어떤 환자분들이 맞으셔야 되는지, 복용을 하셔야 되는지만 말씀드리고 다 이제 강의를 마칠 예정이거든요. 보면 경구용 치료제는 경증,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초기에 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 고위험군으로 해당되시는 환자분들, 즉 코로나 판정을 받으면 처음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5일 이내에 뭔가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기저질환 환자분들이 꽤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를 막 여러 개 넣으셨다거나, 아니면 정말 투석하는 환자분들이시다거나, 뭐 그런 뭐 고령, 정말 70세 이상, 80세 이상 그런 환자분들, 혹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소아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이 경구용 치료제를 먹으면 코로나를 예방하는 거는 아직까지 연구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이게 병원까지 입원해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살짝 앓고 지나갈 정도로 해주는 게 지금 경구용 치료제의 이점이고, 이게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하루빨리 우리에게 닿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재택치료, 집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재택치료를 하면서 생필품이나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되고, 이런 좀 실질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 강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